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방송 토론이 10월의 첫날인 10월 1일 오후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종합편성 채널 MBN이 주관했습니다. 10월 8일로 예정된 2차 경선 컷오프 발표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열린 토론회이기도 합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투쟁의 전면에 나서면서 요즘 시청자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황교안 후보는 5차 방송 토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키워드 토론에서는 중국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그리고 중국, 지금 이 두 가지가 황교안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 토론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택과 집중 그런 전략입니다. 다른 후보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이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은 황교안 후보에 대한 주목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야당 방송 토론의 흥행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가 흥행의 보증수표로 떠올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라든지 국민의힘 유튜브 옳은소리의 그 조회수가 보통 때 비해서 훨씬 높아진 것도 황교안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우선 키워드 토론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는 최근 중국과 많은 현안인데 사드 철수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고, 유승민 후보에게는 지난 4차 토론에서 제기한 문제였던 부동산 취득 문제와 건강보험 문제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하는 외국인의 70%가 중국인이다. 대출 규제도 없고 다주택자 불이익도 없다. 중국인들은 투자 이익을 누리는데 우리는 고통이 심하다. 개선책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유승민 후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는 확실히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의 혜택을 본 외국인들도 대부분 중국인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먹튀 외국인에게 혜택 주는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유승민 후보는 한중 간에 상호주의가 있으면 괜찮은데, 즉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서 이런 같은 혜택을 받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머물면 선거권을 주는데 이게 80% 정도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가 물으면서 의견을 묻자 유승민 후보도 이 국적에 따른 선거권 문제는 엄하게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질문을 한 황교안 후보나 답변을 한 유승민 후보 사이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불균형, 불평등,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키워드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는 중국을 들었고, 다른 후보들이 든 키워드를 보면 하태경 후보는 대장동, 최재형 후보는 정치교체,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몸통, 윤석열 후보는 정치개혁, 안상수 후보는 부동산, 홍준표 후보는 리쇼어링,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직격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자가 각 후보들에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발언들을 한 가지 소개해달라 했을 때 황교안 후보가 말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초임 검사 때 수사를 하면서 이제 선배 검사들로부터 강한 검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부를 조사하면서 남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해서 당신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사람이 정색하더니 어떻게 아내 앞에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지적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검사 생활하면서 말조심을 했고, 그때 그 말은 되돌리고 싶고 그분에게는 지금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토론 과정에 양념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이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문제는 양자 직격 토론 때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5차 토론에서는
양자 직격 토론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서 묻는 그런 식이었는데, 먼저 황교안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과 부정선거는 내년 대선에서도 다시 자행될 수 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대부분 사전투표제에 결함해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까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는 전자개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전자개표가 문제점이 많다. 나는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이렇게 물었더니만,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해서 내 개인 의견은 없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전자개표를 하고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가 위헌이라고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려서 전자개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제가 국민들의 걱정을 반영해서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는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로 대선을 다시 치른 적도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독일은 연방헌재가 위헌 판결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이번 5차 토론에서 이야기한 이 오스트리아,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화일보의 이신우 논설 고문의 미니 칼럼, 오피니언면의 오후 여담 미니 칼럼, 부정선거 황교안의 외침이란 제목의 미니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칼럼 안에도 다시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몇 장도 안 되는 우편투표 봉투의 봉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선거가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재선거 결정을 하면서 밝힌 내용이,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에 국민의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2016년에 내렸던 이 판결을 들려드리고 싶고, 제발 공부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에 국민의 의심이 끼어들 여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과 몇 장에 지나지 않는 우편 투표 봉투의 봉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스트리아 대선을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스트리아와 비교하면 지금 한국의 4.15 총선은 지금까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저거는 충분히 무효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부에서 자꾸 저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데려다 놓고 경강부여식의 논리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제발 좀 제대로 좀 진짜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듣고, 어떤 문제가 상식적으로 참으로 나오기 어려운 일들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아주 수없이 나왔다는 점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은 대체로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부정선거 의혹을 쭉 주장해 오신 분들 중에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아직 규명 안 된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그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규명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다. 지금까지 3번의 재검표만으로 드러난 저 황당한 투표지들 보면서도, 그 다음에 선관위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저 석연찮은 행태들,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저 석연찮은 행태들 보면서도 선거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 직후였다면 몰라도 지금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총체적 진상규명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들도 사실 야권의 대선 후보 중에
하태경 빼놓고는 다 나름대로 뭔가 좀 문제는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고려를 해서 말을 좀 아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걸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치인도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답변, 오스트리아는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대법원 판결로 대선을 다시 치른 적도 있다. 또 독일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연방 헌재가 전자개표 위헌 판결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원상회복 종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의아해하면서 원상회복 종이 이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재검표 과정에서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해명하기를 원상회복이 되는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식으로 원상회복이 된다는 말이냐 하니까 황교안 후보가 투표지를 접어서 집어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빳빳해진다고 선관위가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다시 재검표 과정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와서 물어보면 선관위에서는 원상회복 능력이 있는 종이를 썼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실소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약간 좀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 해봐서 이러면서 일단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선관위가 그 이른바 원상회복 용지를 썼다고 하는 부분을 광고하는 그 판넬을 보여주면서 제가 판넬을 갖고 나왔다. 원상회복 능력을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고 있다. 접어도 나중에 빳빳해진다. 이런 식의 그 선관위가 아마 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후보로 나온 목적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다. 정권 교체하려면 선거에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상대방 조작 세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당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조작이 허용된다면, 그리고 모른 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윤석열 후보는 후보님 지적대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고, 이를 계기로 또 선거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혹 자체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는 주로 이재명 현재 여당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주로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 비판을 하기 전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마디 하겠다면서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하자고 했는데 토를 다는 것 같다. 토를 달지 말고 당당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에 또 가짜뉴스 말한다. 이러면서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TV 토론하자고 제안하는데 뚜렷한 답변 없다. 이렇게 말했고, 황교안 후보가 토를 단 것에 대해서 묻는 거다.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가 지금 이건 내가 말하고 있는 때다. 이러면서 뭐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대선 승리의 3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따면서 그 중에 하나로 첫 번째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 온 국민이 외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4강에 올려달라고, 지금 하태경 후보는 방송 토론에 있을 때마다 이제 본인을 4강에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국민들한테 4강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